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트 대입장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생각보다 지수가 좀 많이 밀리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지수는 2570, 즉 2600을 깨고 다시 또 금요일날 미국장이 좀 하락해서 약간 주가 하락이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미국장도 한번 보고, 또 앞으로 대입장 구독자분들도 좀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또 약간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귀신 할아버지도 맞추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보통 주가는 어느 정도 어떤 그 종목의 실적, 또 아니면 또 세력들의 기관 외국인들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수는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뭐 한 번, 두 번 인상했는데 또 뭐 한 번 더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유럽이 보면은 금리를 0.25가 아니고 빅스텝 뭐 0.5 이렇게 인상한다든지, 자, 이렇게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 예측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지수를 예측해 보는 것은, 왜냐하면 가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매매하면은 또 좋을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보통 종목은 지수 따라서 거의 한 80% 연동이 됩니다. 모든 종목들은 80% 정도는 지수가 오르면은 상승, 하락하면 또 하락.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뭐 어떤 종목 섹터를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본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현재는 가장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금리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은 시장에서 알려진 악재는 어떤 시기로라도 시장에서 서서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악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한 두 번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설마 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아니 뻥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의회 연설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두 번 인상 확실히 한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유럽 쪽에서 0.5 몇 군데서 이렇게 빅스텝을 하는 바람에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밀린 경우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는 차트는 일단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주봉, 일봉은 현재 이렇게 약간 가다가 약간 고점이 생기면서 약간 이렇게 매물대가 좀 쌓인 경우입니다.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은 현재 보면은 이렇게 강남 자리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열려 있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봉에서 긴 행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인 행보 구간이,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 현재는 이렇게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은 금리는 두 번 인상하더라도 또 유럽 쪽도 또 미국 그리고 각국 나라에서 충분하게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도 많이 인상한 상태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경제에 너무 타격이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 나라에서 최대한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할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나스닥의 실적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스닥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다가 약간 밀리다가 위로 가지 않겠나. 즉 저는 나스닥을 요 앞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거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거는 시간은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정도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 두 번 인상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만약 기업 실적이 뒷받침된다 하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우존스는 이제 일봉, 자 이렇게 가다 약간 밀린 경우고, 자 S&P 500도 가다 약간 밀린 경우고,
주봉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매물이 쌓였을 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현재 이렇게 이 팽성들이 발 아래 있고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없고 공간이 열려 있을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 후에 위로 갈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그렇게 일단 매수 매도 심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자리가 위험하고 이런 자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예산 신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나온 경우고 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주위에 어떤 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그냥 매일 찍어볼 필요는 없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독일도 가다 끊기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부양책을 내놔도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 먹히고 이렇게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심천, 자, 상해, 홍콩, 유로 같은 경우는 가다 이렇게 끊기고 항생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가다가 좀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고 또 저점을 높이고 올라왔고 그런 이런 자리를 잘 안 깹니다. 이렇게 힘을 많이 비축해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와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끊기는 자리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500, 2,550 이런 정도 요 부분 요 부분에 지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3개월, 뭐 10개월, 6개월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1억 7천만 주. 기간은 거의 뭐 조금 팔았다 보고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이렇게 저번같이 앞으로 2,400을 깬다든지 2,500을 깬다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수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약 조정 후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 예측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간의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는 사실 거래대금이 이렇게 10조 이렇게 터져주면서 올라옵니다. 현재는 보면은 약 이틀 동안 8조 9천억, 8조 5천억 약간 이런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3천억, 2,800억, 2천억, 1,000억, 1,800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도 약 매도를 해주고 개인만 이렇게 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지수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는지를 좀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거래대금이 조금 10조 이렇게 늘어나면은 여기서 지수가 지지가 되고 반등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종목을 갈만한 종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저는 종목을 주로 뽑을 때 소행주는 저는 잘 안 뽑고 그 시총 한 1조 보통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 뭐 200등 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0등 안에 이렇게 저는 매매도 하지만은 저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소행주는 너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다면은 이 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통 제가 종목을 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보통 1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주가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세력이 많이 산다면은 고평가되어 있다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누릅니다. 또 어떤 종목을 매수로 누가 이렇게 누른다면은 또 기관의 외국인들이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총이 큰 거는 시총이 한 200이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개인이 이렇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저는 이제 주로 뽑을 때는 위치적으로는 강남 그 다음에 신고가 저 역시 매매는 강남 신고가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타는 또 외지만은 그리고 제가 종목을 이렇게 뽑다 하더라도 저 생각대로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가다가 역배열된다 하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 자리에서도 매수했는데 또 역배열된다 하면은 손절. 그 다음에 종목을
제가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들은 공부용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 종목을 내가 매매해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농구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공을 연습구를 이렇게 몇 수십 개 이렇게 던져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소액으로 사서 잘 가면은 또 쭉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만약 역배열되면 손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는 다 생각하고 해야 되지 여기서 내가 많이 시들 크게 들어가 가지고 수익 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냥 공부용으로 생각하고 그냥 소액으로 또 아니면 소액으로 매수 안 하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한양행 예를 들면서 유한양행 내가 이렇게 종목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 보기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언급하겠죠. 만약에 했다면은 그럼 이렇게 가다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역배열된다면은 여기서 손절 수익 실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했을 때는 일부 그것도 수수료 남는 정도, 어떤 경우는 10% 아니면 30%까지도 사실 매도로 한번 일차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본전 오면은 제가 본전에 매도하더라도 수수료선 약 수익 이렇게 보통 저는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바로 끊기면 손절.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 예를 들어 10%, 5% 올랐다 하면은 저는 일부라도 본전 오면 던질도 약수익, 수수료 남는 선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배열되면 저는 본전 거 좀 던집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도 샀을 때 마찬가지다. 강남에 샀는데 가다가 강남에서 이렇게 뭐 지수 영향이 있다든지 뭐 어떤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수익 났다가 본전에 던지면은 또 이런 하니까 저는 같은 경우는 잠 일부라도 팔아서 본전 정도라도 던지도 수수료 남는 선에서는 일부 조금이라도 팝니다. 그렇게 해서 본전으로 뭐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자, 그렇게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그냥 제가 이게 보면은 뭐 두산 테스나 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항상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강남, 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리포트와 또 실적 또 이렇게 잘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반도체 하는 회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주봉, 월봉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은 두산 테스나가 두산 그룹에 인수되고 반도체 쪽에서 두산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계속 매출과 또 이익이 늘어난다.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매매하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0919 자, 이 화면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다른 거는 보지 말고 두 가지 정도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렇게 자 한번 보면은 1,300억, 2,000억, 작년에 2,700억. 자 올해 여기는 추정치입니다. 예, 추정치니까 3,200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지금 약간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실적이 이렇게 턴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종목도 자기가 한번 볼 때 대입장 이렇게 뽑을 때는 이렇게 저는 대부분 다 찍어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꼭 찍어보는 것도 매매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 현대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 자, 이렇게 항상 그리고 수급도 항상 이렇게 한 달, 6개월, 3개월 이렇게 6개월 자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여기서 리포트 또 나온 것을 자세히 이렇게 공부해 봅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리포트 나온 거 그 다음에 기업계요. 자, 여기서 종목이 매출이 늘어나는지 이제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종목을 뽑고 또 이 종목들도 이렇게 우리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 종목을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수익 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매수 잘 했을 때 수익 나면은 쭉 끌고 가고 여기서
짧게 역별되면 손절. 그래서 항상 내 계좌에는 항상 거의 수익 난 종목만 있어야 됩니다. 주로 손실 난 종목이 있는 게 아니고 계좌가 수익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 길게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제가 말했던 하는 말이 있죠. 가시까지 발라 먹는다. 뼈까지 우라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수익 나면 끌고 가고 여기서 역별되면 손절. 자, 손절되면 한 5%, 길면은 10% 안에 보통 손절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내 종목이, 보유 종목이 마이너스 있는 종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전, 약, 손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수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렇게 계좌가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계좌가 꾸준히 수익 나지 거의 손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종목은 이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도 호성중공업, 자 이런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공부해 봅니다. 호성중공업, 그 다음에 LS 일렉트렉. 자, 제가 이 종목은 요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 계속 살펴보니까 아직도 더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자,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역사적인 이렇게 연봉에서 보면 신고가 근처, 신고가 인바 보통 월봉에서 이렇게 신고가면은 그 역사적인 신고가 꼭 아니더라도 그냥 역사적인 신고가와 거의 뭐 동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봉에서 이렇게 벌써 한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린 사람들 다 손절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잊어가지고 계좌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매물대가 100이라 하면은 거의 한 1, 2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면은 연봉, 월봉 이런 게 무시해도 됩니다. 연봉, 월봉 정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보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매출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7천억, 9천억, 1조, 1000. 그리고 단기순에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간다면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별되면 손절, 가면은 많이 가고 이렇게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WCP, 그 다음에 SP, HP, SP. 자, 이 종목도 예산 신고가, 주봉, 자, 월봉. 역시 이 종목도 수급, 그 다음에 리포트,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위로 만약에 넘어가면은 또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매물대가 쌓이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테크닉스, CS 윈도우, 자 얘는 이 종목은 풍력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주봉, 일봉 약간 천천히 이렇게 해서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LS 세미콘도 주봉은 이렇게 매물돼 있지만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수급과 또 이렇게 수급이 좋다는 건 실적이 좋다는 뜻이니까 이런 종목도 매수해 볼 수 있다. 요 부분에 조정할 때 매수해보고 만약에 이렇게 역별되면 이때 손절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은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보면은 자 지수가 저번에 2500 가니까 2560 이렇게 가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현재 많이 또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 현재 밑에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상당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제일 좋다. 지금 현재 종목으로서는 이 종목이 제일 좋다 보여집니다. 2500에서 밑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오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서 한 2900, 300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고, 며칠 전에 MSCI 지수 편입을 신청했는데 요번에도 불발됐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몇 개 있다. 뭐 또 회사 소개할 때 영어로 하는 거 알라이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 한류 같은 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멘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즉 지금 현재 MSCI 지수 편입되기 위해서는 환율과 공매도를 풀어줘야 되는데, 환율은 제가 볼 때는 홍콩의 시장이라든지 해가지고 뭐 저녁 12시인가 뭐 이렇게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 공매도 부분도 사실 풀면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내년 정도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겠나.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지수가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세계에서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이렇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8% 9% 이렇게 10%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각 나라 펀드 자금, 세계적인 펀드 자금이 크게 맞게 8%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한 5%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공매도도 안 풀어주고 그 다음에 환율도 안 돌려주고 막 24시간 안 돌리고 또 기업도 재무제표 같은 거 영어로 또 공시 같은 거 영어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 돼 가지고 MSCI 지수 편입을 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약 5,000포인트 간다는 이야기 듣고 4,000포인트 가지 않겠나 이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현재 3% 들어간 것이 5%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대박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종합지수 한 제가 볼 때는 뭐 3,000 근처 아니면은 좀 길게 뭐 예를 들면 내 국민연금 뭐 또 우리가 그 국민연금 이렇게 또 퇴직연금 이런 경우 보면은 또 요즘은 보면은 자기가 종목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다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아예 편입시켜 놓는 것도 계속 아니면은 뭐 2,700, 800까지는 뭐 계속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꾸준히 매수도 괜찮다. 아니면 일부 다 그렇게 갈아타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확실하고 제일 안전하고 그냥 매매가 제일 쉬운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자, 이렇게 SK 스퀘어 저거는 이 종목 요 앞에서 몇 번 언급했잖아요. 요 앞에서 그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회사 리포트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실질도 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가다가 이렇게 역배열되잖아요. 그럼 여기 샀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샀다 하더라도 요 부분에 좀 수익 실현 일부라도 수익 실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이제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 실현 아니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역배열되면은 자사주 매입이 제가 볼 때는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자사주 수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사도 해보고 자사주 수량이 안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손절 아니면 수익 실현 여기서 매수한 분들도 한번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위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종목 샀을 때 역배열되면은 반드시 손절 아니면 수익 실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또 이렇게 밀리면은 또 손실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종목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농구를 할 때 연습구를 계속 던져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보는 게 좋다. 자,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